독일의 복지사회 현지 전문가 인사이트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최근에 서울시 의회의 월간지 제작팀의 요청으로 서울의회 3월호에 독일의 저출생 극복 방안에 대해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지면상 너무 간단한 점만 게재하게 된 점에 대해 아쉬웠던 참에 또 저출생 문제에 대해 유튜브에서도 다루어주면 좋겠다는 기자님의 댓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반응하는 차원에서 저의 채널 트레일러 다음 첫 영상으로 저출산 관련 독일의 정책과 제도를 특집으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현재 0.7명대를 지나 하향 곡선을 긋고 있고, 무엇보다 서울은 지구상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0.55명이라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은 20년 이상 초저출산을 기록했는데 2018년부터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1명 미만의 출생률은 인류 역사상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혹은 사회체제가 붕괴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알려졌지요.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현재 5,100만 명에 이르는 한국 인구가 금세기 말까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정책 대응이 없을 경우 한국 인구 구조의 위기는 경제 성장과 사회 시스템 내의 분배에 있어서의 위기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또 세계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단합니다. 한국은 과연 소멸할까요?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은 점점 좁아지고 있는데요. 다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치권과 사회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상 초유의 초저출산을 촉발하게 했던 모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출산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권과 사회의 단호한 조처가 필요할 것입니다. 2023년 11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중장기 심층 연구에 의하면 한국 초저출산의 주요 원인은 청년들이 갖는 높은 경쟁 압박, 고용, 주거, 양육 등의 불안과 연관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경쟁 압력과 고용, 주거, 양육 측면의 불안을 낮추기 위한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며, 동시에 그 근저에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인 높은 주택가격, 수도권 집중 등을 개선하는 구조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독일의 상황을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 출산율은 프랑스나 북유럽의 덴마크, 스웨덴에 비하면 낮지만 유럽의 평균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한국이 최근 들어 더 독일을 주목하는 이유는 한국과 출산율의 차이가 월등히 많이 나는 나라에서보다는 한때 한국과 비슷한 가부장적 체제를 유지했었고 출산율이 1.24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한 독일을 경험해서 더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1990년 통일 이후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해 1994년 합계 출산율이 1.24명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도표는 1950년 이후 독일의 출산율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빨간색이 통일 이후 독일의 평균 지수이고 파란색이 구소득, 그리고 검은색은 구동독의 출산율입니다. 통일과 함께 당시 기존의 사회체제가 무너졌던 구동독에서 0.7명대로 내려오면서 저출산의 양상이 짙어진 것을 볼 수 있지요. 출산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자 독일 연방 가족 여성 노인 청소년부, 즉 줄여서 가족부라고도 하는데요. 이 가족부의 주관하에 저출산 대책이 집중적으로 시행됩니다. 그 출산율은 2012년부터 반등하기 시작했고 2015년에 1.5명을 그리고 2021년에는 1.58명까지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2022년 연방통계청의 독일 출산율 지수입니다. 총 73만 8천 명의 신생아가 태어났고 출산율은 1.46명으로 약간 하락한 상황인데요. 여성의 평균 초산 연령은 30.4세입니다.
2022년 한국의出産연령인 32.8세보다 2년 4개월 더 빠른 편이지요. 참고로 독일의 GDP 대비 가족 예산 지출 비중은 2020년 기준으로 3.24%인데요. 한국 예산의 2배 이상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독일의 모든 사회정책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을 걸쳐서 헌법과 그에 따른 광범위한 법제화 과정을 거쳐 발달해 왔습니다. 출생률 상승과 관련된 가족부의 가족정책 역시 독일의 사회보장제도와 교육제도, 조세제도 및 지방자치제도 등과 균형 있게 조화되어 있는 숲에서 자라난 한 나무와도 같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많은 시도들이 이루어졌고 그중 여러 정책들은 선진 유럽에서 본따온 것이 많았는데요. 아쉬운 점은 이 숲의 전체적인 생태계에 대한 관찰은 멀리한 채 그 나무 하나하나를 심고 가꾸기 위한 재정과 방법들만을 도입하여 시행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수백 조를 투입하고도 별로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 이유가 아마 여기에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무만 가꾸고 숲은 관리하지 않고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나무가 태어나 건강하게 자랄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저출산, 저출생 대응책은 몇몇 가족 정책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중장기적인 조감도 하에서 저출산 정책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독일의 제도와 문화를 함께 고려해 과감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 특집에서 저출산 해결과 직접 관련된 독일의 가족 정책들뿐 아니라 저출산 문제 해결과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독일의 중요한 사회 정책과 문화 역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가족 정책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돕는 전반적인 사회적 생태계를 살펴보려는 것이지요. 전자가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이라면 후자는 장기간의 시간에 걸쳐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정된 내용인데요. 총 12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초저출생이 부른 국가적 위기, 독일의 답을 묻다. 독일에서 둘 수 있는 12가지 해법은 1. 임산부와 출산을 위한 법적 경제적 보장 2. 일과 육아 양립을 위한 시간 및 노동시장 정책 3. 그 외의 금전적 혜택들 4. 유아원, 유치원 및 초등보육을 위한 인프라 정책 5. 결혼 이후의 가족 형태 하에서의 출산에 대한 법적 사회적 보장 6.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주택 정책 7. 조세 제도와 출산 장려를 위한 세율법적 조처 8. 구직자 기초 생활보장과 고용 정책 9. 사교육과 입시 지옥이 없는 대학까지의 무상 교육제도 및 절대평가 위주의 전인교육 10. 잘 발달된 지방자치제도와 전대학 평준화 정책 및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 11. 독일인 해외 거주자 재유입 정책 외국인 근로자 유치 및 이민 난민 정책 12. 사회문화적 의식과 생활방식의 차이 이상 1편에서 12편까지의 내용입니다. 첫째로 임산부와 출산을 위한 법적 경제적 보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모성보호와 출산휴가가 있는데요. 독일은 모성보호법에 따라 임산부와 수유자의 건강을 지키며 직장 생활에서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임산부의 모성보호기간을 14주로 설정하였는데요. 산전 6주부터 산후 8주까지 갖는 출산휴가인 셈입니다. 아이에게 장애가 있으면 4개월 더 연장해 18주를 받습니다. 이 기간에는 노동이 금지되고 또 위험한 근무나 야근 및 일요일 근무, 그리고 추가 근무로부터도 보호를 받습니다.
이 기간에 임산부는 해고로부터 특별 보호를 받고 출산 휴가 후 원할 때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단축 근무의 권리가 있어 경력 단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산부는 의료보험으로부터 100% 정기검진이나 산파 지원, 그리고 출산을 위한 병원비 지원을 받습니다. 참고로 공보험 가입자는 병원에 입원할 시만 하루에 10유로씩, 1년에 최대 280유로까지만 직접 부담합니다. 출산을 위해서는 평균 4일 정도 병원에 머무는데 이 경우 40유로를 입원비로 내면 됩니다. 다음엔 모성수당 혹은 출산 휴가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 모성보호기간에는 모성수당을 받는데요. 출산 전후 기간인 14주간 받을 수 있으며 출산 전 13주간 일했던 임금의 평균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즉 고용주와 의료보험의 공동부담으로 월급의 100%가 지급이 되는데요. 소규모 기업은 이 기간 동안 임금에 지급된 비용을 의료보험으로부터 100%까지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는 일과 육아의 양립을 위한 시간 및 노동시간 정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과 육아의 병립 문제가 한국의 저출산 문제로 크게 부각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독일의 정책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육아휴직을 위한 부모 시간과 부모 수당을 자세히 살펴보고 요연 근무제와 재택근무제, 그리고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 친화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주제에 특히 관심 있으신 분은 이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의 특별한 사항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